이번 시간에는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업로드 파일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파일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에듀파인에서는 세입은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되지만 세출 본예산은 입력할 산출 내역이 많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상 세출 본예산만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재원별 세입 세출 예산액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 파일 작업에는 세입, 세출 예산액 모두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로드 파일의 시트명은 반드시 세출 예산 서식이라는 시트의 명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상 이 세출 예산 서식이라는 시트의 명칭으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업로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트의 명칭이 다를 경우에는 처리할 시트가 없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시트 명칭을 세출 예산 서식이라는 시트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 예산 업로드 파일은 바탕화면 또는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동식 디스크나 USB에 담긴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상 업로드가 가능한 모든 메뉴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하나의 세출 예산 구조 내에서 동일한 산출 내역 명칭은 입력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산출 내역을 입력한 경우 하나의 산출 내역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고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파일의 세출 예산액과 업로드된 세출 예산액이 달라져 어떤 것이 입력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입력되지 않은 것인지 찾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산출 예산 구조 내에서는 동일한 산출 내역 명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산출 내역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상 예산 확정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예산 확정 전에 예산을 올바로 등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예산에 한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인 2월 중에는 예산 확정도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월 이후에는 예산 확정 후 결제 취소가 가능한 건은 없습니다. 예산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 절차를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업로드 파일은 XLS 파일 형식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급한 파일이 매크로 파일이므로 파일 형식을 XLS로 변경하거나 별도 XLS 파일 형식에 매크로로 작성한 내용을 옮겨서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급한 파일이 매크로 파일이므로 매크로가 잘 적용되도록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엑셀의 경우에는 파일, 옵션을 클릭하고 보안센터를 클릭한 후 보안센터 설정을 클릭하고 매크로 설정을 클릭한 후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라는 것을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셀의 경우에는 도구, 매크로, 보안 설정을 클릭하여 매크로 보안 설정에서 낮음을 선택한 후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도구,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수식 탭에서 수식 문자열 자동 풀기에 체크를 해제한 후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사전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보급한 본예산 파일 구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은 총 7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는 세출 예산 서식이라는 시트입니다. 이 시트 양식으로 K-에듀파인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형식을 XLS 형식으로만 업로드가 가능하니 이 파일의 첫 번째 양식은 참고만 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업로드 파일은 별도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트인 세입세출 연계와 세 번째 시트인 연계 통계는 한 세트입니다. 두 번째 시트만 작성하면 세 번째 시트는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두 번째 시트는 명칭처럼 세입세출 예산액을 한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과 세출이 함께 움직여서 산출 내역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트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여섯 번째 시트에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세입과 세출을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 내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는 이 양식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양식 두 가지 중 원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시트 3과 시트 6은 통계 시트로서 앞서 작성한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연계되어 작성되는 것이므로 절대 양식을 변경하거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시트 7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시트 7은 예산 과목을 정리해 둔 것으로 시트 7의 내역이 시트 2와 시트 4, 5에 있는 예산 구조에 저절로 매핑됩니다. 세입, 세출 예산 입력 시 콤보로 해당 목만 선택을 하면 나머지 관과 항에 해당하는 구조가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수식을 설정하였으므로 시트 7도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과목 중 예비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비비 목은 원래 세출과 관련한 세출목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 예산액이 일치해야 되므로 세입에도 그 밖의 예비비라는 세입목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시스템상 그 밖의 수입 재원으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편성을 원할 경우에는 그 밖의 수입 세입을 입력할 때 예비비 체크란에 예비비라고 체크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작성 시 산출 내역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액을 일치시켜야 하는 사업은 산출 내역에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사업에 교라고 표시를 하면 시청에서 교부받은 사업인지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사업인지를 산출 내역만 보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산 대상 사업은 세입, 세출의 산출 내역을 통일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출 내역과 관련하여 기존에 안내해드린 사항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구 에듀파인에서는 지출 품위 시 예산 내역이 보이는 화면과 같이 목별로 분류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K-에듀파인에서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 내역 앞에 산출목과 관련한 연번을 통일성 있게 부여하도록 기존에 안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K-에듀파인에서는 화면과 같이 세출목별로 분류되어서 나타나므로 세출목 앞에 연번을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정해서 말씀드리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 내역 앞에 세출목과 관련한 연번을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해당 파일을 직접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트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는 세출 예산 서식으로 이 해당 파일 양식으로 K-에듀파인에 세출 예산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과 세출 시트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이 시트는 세입과 세출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지만 행을 추가하거나 내역을 추가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같이 연동돼서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2번에 작성한 세입과 세출액이 3번 세입과 세출 예산액으로 통계 처리됩니다. 4번은 세입만 작성하는 시트입니다. 5번은 세출만 작성하는 시트입니다. 이 4번과 5번에 작성한 내역이 6번의 통계 시트로 작성됩니다. 7번은 7번에 있는 이 예산 과목 구조가 2번과 4번, 5번 시트의 예산 과목 구조로 자동 매핑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4번과 5번 시트를 이용하여
예산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색 칸이 자판을 통해 직접 입력하는 칸입니다. 학년도, 유치원명, 산출 내역, 산출 시기, 자판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칸입니다. 연두색 칸은 콤보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칸입니다. 세입목은 33개의 콤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입목을 선택하게 되면 재원, 관, 항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예산액은 상단 세입 예산 항목에 입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도에 202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유치원 명칭도 입력합니다. 예산을 선택할 때 세입목을 우선 입력합니다. 공통가정지원금으로 선택한 후 산출 내역에 유아학비 지원금이라고 작성하고 산출식은 1000원 단위 콤마까지 입력합니다. 단위는 원 단위로 입력을 하고 원화수를 입력하고 12개월이라고 입력한 후 반드시 끝에는 는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세입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보조금 및 지원금은 상단 세입 칸에 보조금 및 지원금에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방과 후 가정 운영 보조금을 선택하면 재원, 관, 항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가정 운영 지원금이라고 산출 내역을 기재하고 산출식은 100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끝에 는까지 작성을 하면 세입액이 자동으로 산출되고 상단에 보조금 및 지원금 세입액이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원의 세입목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육 과정비를 선택하면 재원이 수익자 부담금으로 자동 선택되고 관과 항도 자동으로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기재한 후 산출식을 입력합니다. 1000원 단위까지 기재하는 것이 향후 산출식을 확인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1000원 단위의 콤마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2개월 는 하고 또 엔터를 치면 해당 수익자 부담금 금액이 상단 세입 예산액에 자동으로 기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목을 하나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사업비 세입목을 선택하면 재원 구분이 그 밖의 수입 전년도 2월금으로 자동으로 기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산출 내역에 산출 내역 작성 요령에서 산출 내역에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요번에 명시 2월 되는 사업인데요. 그 앞에 가로를 치고 교하고 명시 2월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향후 세입과 세출을 정산할 때 편리합니다. 명시 2월 되는 사업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밖의 수입, 세입에 또 해당 예산액이 자동으로 기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 예산액을 전체 다 입력한 후에 세입세출 통계 내역으로 가서 보면 세입과 관련한 통계가 목별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 칸과 하늘색 칸 이외에는 모든 칸에 수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연두색 칸과 하늘색 칸 이외에는 수정을 하거나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을 삽입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식이 있는 행을 복사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 사이에 행을 하나 삽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삽입 버튼을 클릭해서 누르면 행이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행을 삽입하게 되면 예산 과목을 선택해도 재원과 관항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식도 입력을 하더라도 세입액이 자동으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삽입 버튼을 이용하지 말고 수식이 있는 해당 칸을 해당 행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에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해당 칸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한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한 셀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사한 셀은 모든 수식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가정 지원금을 선택하게 되면 예산 재원 구분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산출식도 입력을 해보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행을 추가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식이 있는 이 행 중에 하나를 복사하여 해당 원하는 칸에 복사한 셀 삽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출의 하늘색 칸은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작성하는 칸입니다. 세입에서 입력한 학령도와 유치원명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연두색으로 콤보를 선택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세입과 똑같이 세출도 43개의 세출 목 콤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뿐만 아니라 세출은 재원도 선택해야 합니다. 재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 예비비, 반환금 5가지 재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원을 선택하게 되면 보조금 및 지원금은 청록색으로, 수익자 부담금은 노란색으로, 그 밖의 수입은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출 내역은 자판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산출식은 1000원 콤마까지 이용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 끝에 는까지 붙여줍니다. 엔터를 클릭하면 세출액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단에 세출 보조금 및 지원금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에 입력했던 예산액이 연계돼서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이 2,52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2,520만원의 차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세출 예산액을 하나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내역은 자판을 이용하여 방과 후 교육 돌봄 운영비라고 입력하고 산출식은 1000원 단위 콤마까지 이용을 해서 는까지 입력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세출액이 자동으로 산출되고 그 금액이 세출 예산액에 연계돼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의 보조금 및 지원금과 세출의 보조금 및 지원금 금액이 일치하게 되면 불일치 금액은 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입 세출 금액의 불일치 금액이 0원이 나와야지만 에듀파인상 예산 편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하나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명시월 사업을 입력한 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산의 편의성을 위해 산출 내역을 세입에 입력한 산출 내역과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원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것과 명시월된 사업이라는 것을 산출 내역에 표시를 하게 되면 향후 예산 파악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 산출식은 1000원 단위 콤마까지 입력을 하고 금액은 세입에 입력한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상단에 그 밖의 수입의 세입액과 세출액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재원을 입력하기 전에 우선 세출 사업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의 규모를 알아야 어떤 재원으로 어떤 세출 사업을 편성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세출 사업을 모두 입력을 하고 재원은 나중에 선택해도 됩니다. 세출 사업만 우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옆에 통계 시트에 세출과 관련한 통계 자료에 L열
파 항목에 세출 목별 금액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출목의 규모를 먼저 파악한 후 어떤 재원으로 편성할지는 나중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세출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우선 세출목의 규모를 파악한 후 세출 재원을 입력하게 되면 상단에 세출 재원과 관련한 예산액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통계로 이동하면 해당 재원별 어떤 세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출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출 시트의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 세입, 세입세출 연계 시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세출액의 상단을 보면 세출액과 관련한 합계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는 서브토탈 금액이 나타납니다. 서브토탈이란 이 필터에 조건을 걸어서 해당 조건의 썸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 재원을 클릭하고 보조금 및 지원금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액의 전체 합계는 변함이 없지만 서브토탈된 금액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조금 및 지원금과 관련된 세출 사업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과 관련된 사업 예산액만 보이고 그것에 대한 서브토탈 값이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필터의 조건을 걸어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 필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필터에 걸러진 해당 데이터만 여기 서브토탈의 합계 금액이 나타납니다. 세입과 세출 금액을 모두 입력했다면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의 재원별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 반환금, 예비비 이 5가지 항목이 모두 세입과 세출 금액이 일치해야 하고 불일치 금액은 다 0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익자 부담 정산 대상 사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과 후 교육 돌봄비, 방과 후 특성화비, 특별 급식비 간식비, 일반 급식비 간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 이용비, 졸업앨범비, 수익자 부담재원 교육활동비는 세입액과 세출액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재원별 세입 세출액과 수익자 부담 정산 사업의 세입 세출액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세입의 목별 금액과 비율, 재원별 합계와 비율을 검토하고 세출 역시 재원별 금액과 비율을 확인하여 예산이 적정히 편성됐는지 최종 검토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검토가 완료됐으면 이제 세출 예산은 K-에듀파인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 파일로 다시 작업합니다. 업로드 서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로드 서식의 A열의 부서명과 K열의 재원 담당자는 에듀파인 시스템의 사업관리 기준 정보에 있는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A열 다음에 BCD열이 있는데요. 이 BCD열은 열을 삭제해서도 안 되고 이 해당 열 안에 어떠한 데이터도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2열의 재원명은 아까 세출 사업에 입력했던 제일 처음에 입력했던 이 세출 재원명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F의 항부터 G 목, H 산출 내역, I 산출식 제2의 요구 금액은 세출 사업의 항부터 세출액까지 이 해당 내역을 세출 예산 서식의 항부터 요구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입니다.
세출에 있는 내역을 입력할 때는 값만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세출 내역을 세출 업로드 파일에 값만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출 예산 서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XLS 파일로 세출 예산 서식만 있는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출 입력한 매크로 파일에서 항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출 요구 금액까지를 Shift를 누르고 선택합니다. 복사할 영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항에 있는 첫 번째 칸부터 세출액의 마지막 금액까지를 찾은 후 자판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마지막 칸을 선택합니다. 그럼 항의 첫 번째부터 세출 요구 금액의 마지막까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출 예산 업로드 파일로 다시 이동합니다. 세출 예산 업로드 파일에 F의 항명에 첫 번째 칸을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값만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세출 매크로 파일에서 복사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원을 복사하기 위해 다시 세출 매크로 파일로 이동합니다. 세출 매크로 파일에서 세출 재원명의 첫 번째 칸을 클릭한 후 가장 마지막의 칸을 찾은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칸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복사를 클릭합니다. 다시 세출 예산 업로드 파일로 이동합니다. 이 재원의 첫 번째 칸을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값만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재원부터 제2 요구 금액까지 매크로 파일에 작성한 세출 예산 현황이 모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열에 부서명을 입력합니다. 부서명은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입력한 사업관리 기준 정보의 부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재원 담당자를 입력합니다. 재원 담당자는 시스템의 사업관리 기준 정보,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 등록된 담당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세출 본예산 파일은 반드시 XLS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파일을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한 후 파일명을 입력한 후 파일 형식을 XLS인지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업로드 파일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